공탁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전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공탁법은 공탁의 절차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공탁법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탁법의 본질은 채무자가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법적 의무를 공탁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탁법 조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탁법 총칙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탁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2장 공탁 절차는 공탁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공탁된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외국인 형사공탁 등 공탁이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3장은 공탁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구제 방법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탁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즉, 공탁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내용은 공탁금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며 법적 제도적 통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탁금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공탁법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단순한 사법행정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탁법 39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예규 제952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예규 중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공탁이란 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법원에서 특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혹은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출급 청구하는 방법과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방법입니다. 먼저 직접 출급 청구 방법은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가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는 걸 증명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로는 피담보 채권에 관한 확정 판결, 기행 판결과 확인 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 긴감증명서 첨부는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봅니다. 두 번째 방법인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방법입니다.
공탁과는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 채권의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와 함께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 증명, 전부 명령에 관한 확정 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에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예규의 핵심은 재판상 담보공탁, 금전의 피공탁자, 담보권리자가 공탁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탁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예규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